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상치 않은 미국의 물가 그리고 빨라지는 그 긴축 움직임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이런 최근에 이슈가 되는 사안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분야 최고 전문가 모셨습니다. 유동원 유안타증권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아유, 본부장님 지난번에 예측하셨던 내용들이 다 탁탁 들어맞고 있어가지고요. 시청자들의 또 반응도 뜨겁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오늘 좀 시각이 바뀐 것들이 있어서 또 오늘도 좀 좋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상황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물가 상승인데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4개월 연속 5% 넘는 이런 좀 상당히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좀 우려가 좀 커지고 있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클을 놓고 보시면 우선은 어떤 위기가 터졌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를 0%로 내렸고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까지 실행을 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도 거의 3배 수준의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짐작하기 위해서는 이 테이퍼링을 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으면 어쨌든 테이퍼링을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숫자들을 그냥 숫자 정확하게 보면 거의 5%대 이상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더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이게 거의 8%대 증가율. 아,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도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군요. 근데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보통 이제 사이클을 놓고 보면 부양책을 썼고 여기에 따라서 테이퍼링을 이제 하고 양적 완화 부분을 없애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는 타이밍이 오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두 개를 섞어서 생각하시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잘라서 떼놓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긴 하지만 또한 디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봤었을 때 미 연준이 테이퍼링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금리를 올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다 복합적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를 건드리는 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이 되고 따라서 테이퍼링은 당연히 할 거고 그런데 금리는 언제 올리기 시작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인 것 같고요. 저희의 개인적인 판단은 금리 인상하는 시기가 과거에 있었던 테이퍼링 이후의 금리 인상 어떻게 됐냐면 테이퍼링을 실시를 하기 시작하고 나서 2년 뒤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테이퍼링이 빨라지니까 옛날에는 금리 내리고 테이퍼링 양적 완화 실시하고 테이퍼링 실시할 때까지 거의 5년 가까이 기간이 걸리고 나서 테이퍼링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2년도 안 돼서 시작을 하니까 이게 짧아졌잖아요. 절반 이하로. 그러니까 또 금리 올리는 것도 또 절반 이하로 짧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판단은 그거하고 따로 내보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시기는 올해 연말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해서 2년 뒤보다는 조금 짧아질 수는 있으나 그렇게 많이 짧아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적어도 1년 반 이상은 지나야지 그때부터 금리를 건드리기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계속 주시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근데 인플레이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계속 5%대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좀 빨라질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미 연준은 지금 상황에서는 기다릴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프리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리액션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테이퍼링이 실시하고 나서
그 인플레이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예. 그죠? 한 1년 정도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나오니까 거기서 실시를 할지 예. 안 할지를 결정을 할 텐데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금리 올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제 맥이 좀 비슷한 게 파월 의장이 네. 잭슨홀 미팅 그때 끝난 다음에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은 별개다. 네. 또 그렇게 또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는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그 얘기는 제가 예. 뭐 올해 계속 해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네네. 그런데 이제 연준이 정한 그 평균 물가 목표제는 2%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연말까지 계속 5%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은 2%보다 훨씬 높게 나올 텐데 한 1년 정도는 더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충분히 그렇게 지켜볼 수 있고요. 네. 과거에도 말씀을 아까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이 어떤 전쟁이 일어났거나 예. 사실 코로나19가 전쟁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였죠. 예. 네, 그런 비정상적인 어떤 이벤트가 터지고 나면 예. 당연히 엄청난 부양책을 쓰기 때문에 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일시적으로 굉장히 치솟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 경제 사이클이 적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래서 적어도 오랜 기간 동안 지켜봐, 지금 겨우 3개월, 4개월 정도 지켜본 거 가지고 예. 결정을 하긴 너무 빠르고요. 당연히 빠르고요. 예.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 지금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는 두 가지 요소잖아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이건 이제 이미 벌써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급등을 했고, 예. 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이제 고용 부분이 완전 정상화가 되면 예.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거든요. 아. 고용이 계속 유지가 높게 되면, 예. 그리고 또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계속 유지가 되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예. 굉장히 세니까 예. 계속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 고용 숫자와 예. 그 임금 상승률을 놓고 봤었을 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거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섣부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임금 상승 부분이 좀 심상치 않다.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임금이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어려운 하방 경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은요. 예. 이런 숫자죠. 보통 위기가 터지고 나면 사실 임금 상승률 자체가 거의 마이너스 수준까지 떨어지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기저 효과가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임금이 안 올랐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5%가 올라요. 그러면 평균하면 2.5%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숫자만 놓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길게 예.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번에 위기가 터졌던 부분까지 플러스해서 예. 전에부터 지금까지 올라가는 속도를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예. 어쨌든 지금 임금 상승률은 작년 동기 대비 계산했었을 때 예. 5%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5%가 안 되는 상황이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정도지만 예. 실질적으로 소매 판매 증가율을 한 5% 정도 성장시킬 수 있는 정도의 임금 상승률입니다. 예. 물론 저축률을 낮춰가면서 소비를 한다. 그러면 더 높게 나오겠죠. 그게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자극하는 요소가 되겠지만 예. 사실 또 저축률도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인 사실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불안하시기 때문에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임금 상승률 정도만 예. 아마도 돈을 쓰지 그것보다 초과해서 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임금 상승률 5% 미만 수준에서 그냥 소매 판매 서비스 증가율 다 그 정도의 명목 성장률일 거다라는 게 우리의 지금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 파월 의장이 연내한다고 했으니까 9월 FOMC에서 발표하고 한 11월 정도부터는
뭐 테이퍼링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원래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게 내년 상반기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숫자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단 좀 세긴 해요. 그리고 또 임금 상승률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단 조금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테이퍼링이 좀 빨리 예. 즉 말씀하신 대로 올해 11월에서 12월 정도부터는 실시가 될 거고 예. 그렇지만 금리의 상승은 금리의 인상은 지난번 사이클에는 2년이 걸렸는데 예, 그렇죠. 이번에는 2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당기다 하더라도 예. 적어도 1년 반 뒤 예. 최소한 예. 그 정도는 돼야지 금리를 건드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그 비율은 네. 그러니까 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냐면 테이퍼링 내년 상반기 그다음에 금리 인상은 내년 연말 예. 이렇게 내후년 연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보다 조금씩 땡긴 정도 예. 한 3개월 정도 땡긴 정도 그렇게 지금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미국 증시 쪽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본부장님 지난 5월 출연하셨을 때 당시에 미국 증시가 그때도 한창 뜨거웠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미국 증시는 더 오를 것이다라고 예견하셨을 때 좀 설마 그럴까 했는데 정말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했거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라든가 다른 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정체가 돼 있었는데 네. 미국 증시가 그동안에 이렇게 쭉 계속 오르는 그 요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실적이죠. 실적, 네. 기업들의 실적. 기업들의 실적. 결국 주식을 사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뭐 채권이든 다른 어떤 상품보다도 수익성이 좋으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예. 네, 지금 2, 4분기 실적이 이제 거의 다 발표가 됐어요. 예. 근데 제가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실 업계에서 예. 지금 좀 오래됐죠. 네. 거의 뭐 28년 넘었는데 이 정도로 미국의 실적이 좋았던 적이 전 처음 봤습니다. 네, 그 정도로 좋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S&P 500의 ROE가 네. 자기 자본 이익률이 앞에 자가 2자가 나오기 시작한 것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런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별로가 아니라 없었어요. 예. 물론 나스닥은 20% 2자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놀라운 숫자고요. 그러니까 S&P 500 기업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게다가 2, 3분기에 발표된 실적 자체가 뭐 거의 87%가 전망치보다 좋게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것도 좀 뭐 놀라운 숫자지만 87%. 그것보다 더 놀라운 숫자는 뭐냐면 그 서프라이즈 폭이에요. 자그마치 16점 몇 프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엄청난 숫자죠. 그다음 매출도 87%의 기업이 예상보다 더 높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다가 매출도 기본 예상치보다 4.6%나 높게 나왔어요. 매출이. 매출은 사실 GDP 성장률하고도 비교하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놀라운 거죠. 4.6%나 더 높게 나왔다? 이건 뭐지?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들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사실 1, 4분기, 2, 4분기 많이 올랐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1, 4분기 대비해서 2, 4분기가 영업 마진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올랐어요. 올랐다. 네. 이게 놀라운 숫자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놀라운 숫자들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8월 달도 원래 보통 미국 증시는 8월, 9월, 10월 달이 좀 쉬어가는 시기예요. 아, 그런가요? 조정이 옵니다. 보통 조정의 폭이 어느 정도냐면 3분기 동안에 한 2%대 중반. 그 정도의 조정은 옵니다. 근데 그 조정이 안 왔어요, 8월 달에. 살짝 오다가 2.5% 빠졌다가 다 돌려서 S&P는 8월 한 달 동안에 거의 뭐 2% 넘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4%나 올랐어요. 8월 달만. 그러니까 이제 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지금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예. 예, 정말 놀라운 실적이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다. 그다음에 또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다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와 있었고요. 예. 계속 배당 수익률이 그냥 주가로 계산한 배당 수익률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예. 소각하는 부분까지 계산하면 예. 훨씬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1.3%인데 예. 미국의 배당 수익률이 1.3%예요. 예. 그럼 여기다 대고는 더 많이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예. 그 전에는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인 거죠. 그럼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하면 무조건 다 소각을 하나요? 미국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쵸.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했다가 다시 블락딜하고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잘 안 오르지만 미국 기업의 특성이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그때도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이제 올랐기 때문에 그 뭐 버핏 지수라든가 뭐 PSL 주가 매출 비율 뭐 이런 걸로 봤을 PR 때는 거품이 아닌가 그때도 여쭤봤는데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거품은 아니에요. 예, 거품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쉬어가야 되는 그런 정도의 레벨까지는 왔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지난달에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로 운용을 하고 그 상품을 운용을 하잖아요.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운영해 달라고 이제 찾아오셨었어요. 아니면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테도 맡길 테고 많은 분들한테 맡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국에 투자해 놓은 것들이 수익이 안 좋으니까 예. 그걸 다 던지고 저희 쪽으로 넘어오신다고. 네, 뭐 그렇게까지 저희는 거의 대부분 미국에 투자를 하고 글로벌 투자를 하니까 한국 예. 투자 비중은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오셨어요. 예.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예, 타이밍상 미국이 그렇게 하더라도 예. 천천히 하시라고. 예. 예. 그래서 한국을 팔고 미국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을 지금은 막 너무 답답하시잖아요.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내내 지금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상황이.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시고 좀 천천히 팔아서 예. 천천히 미국으로 넘어가셔도 예.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말씀을 드린 대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앞으로 9월, 10월 앞으로 2달 정도는 예. 쉬어갈 수 있습니다. 예. 벌써 사실 9월 달이 연초 대비해서 지금 2%대 이상 빠졌고요. 예. 아마도 10월 말까지 추가로 뭐 2%에서 5% 사이 정도의 조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들어가시더라도 좀 천천히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왜 그러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예. 어떤 요소들 때문에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테이퍼링 이슈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자꾸 투자자들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연결시켜서 보세요. 맞아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테이퍼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깨름직한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이벤트가 일어나야지 예. 이제 근데 금리 안 올리잖아. 예. 뭐 계속 미 연준은 금리에 대한 거 얘기는 없네. 예. 이렇게 돼야지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실적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실적. 근데 2, 4분기 실적이 지금 역대 최고로 좋았단 말이죠. 피크아웃. 예. 근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못하면 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은 떨어진다. 그럼 마진 축소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영업 마진율이 떨어질 건데 지금 전망치는 예. 1, 4분기가 12.8에서 2, 4분기에서 13.1% 올라갔고 그러면 3, 4분기는 떨어진 게 당연해요. 예. 지금 전망치는 얼마가 들어가고 있냐면 12.1%가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1%포인트 정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포인트 정도 떨어지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은 또 다시 올라가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덜 떨어졌다. 예. 또 마찬가지로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그럼 좀 더 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숫자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이 어떤 딱 상황이냐면 공백 기간이라는 거죠. 실적 공백 기간이라는 거죠. 예. 이미 실적 2, 4분기는 다 발표됐고 네. 3, 4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타이밍이 언제냐? 10월 중순 말 돼야 된단 말이죠. 예. 그걸
봐야지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되겠구나 정도는 이해가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은 하락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잖아요. 예. 생산자 물가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의 쉬어가는 시장이 나올 수 있고요. 또 과거 역사상 지금 미국의 PER이라고 하는 비율이 지금 21배 정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이 21배 정도가 5년 평균 18배보다 높고 예. 또 10년 평균 16배보다 높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그렇지만 과거 역사상 예. 몇십 년의 데이터를 보고 PR이 21배 이상이었었을 때 네. 그 이후에 평균 1년 동안에 주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냐, S&P 500이 얼마나 올랐느냐라고 계산해 보면 6% 미만 예.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6% 정도 올라가는 게 최고다, 맥시멈이다. 1년 동안. 네. 그러면 좀 꼴랑 6%? 좀 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쪽에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겠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쉬어간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객들이 저한테 찾아오면 예. 늦어도 올해 11월까지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데 예. 투자를 하시더라도 좀 천천히 하셔라. 예. 특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국가들의 관심도 충분히 가질 만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예. 꼭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일단 3분기 실적 확인하고 그다음에 11월 달 테이퍼링 했을 때 과거처럼 그런 충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고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시네요.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예. 했습니다. 본부장님이 다른 방송들 출연하셔가지고 달러가 초강세일 때는 무조건 다 던져야 된다라는 또 그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한데요. 자, 달러가 초강세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나중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 전 세계 시장이 박살이 났을까요? 과거 2번 예를 보면 50% 이상 네. 빠졌었던 시기로 따지면. 대공황 때가 그 정도 빠졌나요? 그건 정말 많이 빠졌고요. 많이 빠진 예. 거고. 제일 최근으로 따지면 2번이다. 금융위기 때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금융위기 때죠. 예. 그 다음에 그 전은 뭐였냐? 닷컴 버블 붕괴 때. 2000년 맞다. 예. 요 2번이었어요. 2번이죠. 근데 이 2번도 공교롭게 다 달러의 급변동이 일었었습니다. 자, 닷컴 버블이 붕괴됐었을 때는 예. 달러가 10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예. 확 튀어서 120 갔어요. 그 달러 지수 말씀하시는 네, 거죠? 달러 지수. 아.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통화 대비해서 예. 20%나 절상이 됐다는 거죠, 달러가. 자, 그러면서 닷컴 버블 붕괴가 제대로 일어났어요. 예. 반대로 금융위기 때는 그때는 이제 2000년이었고요. 예. 금융위기 2008년 예. 이때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죠. 달러가 120 갔던 게 다 예. 내려와서 예. 금융위기가 어디서 만들어졌냐? 미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서프라임 사태, 예. 금융위기, 부동산. 그러니까 달러가 100에서 내려오더니 한 90 정도 있다가 예. 훅 내려가서 70까지 내려가잖아요. 70까지. 70대까지. 예. 그러니까 완전 또 반대죠. 예. 100을 딱 선을 그어놓고 그렇죠. 위로 120, 밑으로 80 이하 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큰 위기가 터져요. 왜?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예. 기축통화와 자금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쪽에서 예.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미국을 잘 생각해 보면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펀더멘털이 좋은 적이 없었다. 예. 그리고 미 연준이 정말 컨트롤 잘하고 있다. 예. 여기에 미국의 생산성이 정말 높아지고 있고 예. 미국의 기업들의 펀더멘털 정말 좋다. 자, 이런 걸 다 감안하면 당연히 달러 약세는 아니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달러 강세가 예. 일어나면 예. 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닷컴 버블 붕괴가 됐었을 때 예. 그때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들이 다 혁신 기업들이 나왔었고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와 모든 국가들로 다 번졌고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미국에서 모든 혁신 기업들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업들이 다 나오고 있고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초강세로 가면 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나라 그때는 2000년도에는 뭐였냐면 아시아 강대국들이었어요. 예. 포 타이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네 마리의 용. 네 마리 용. 예. 타이거, 용, 타이거? 뭐 아무튼, 예. 홍콩,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다 박살이 났죠. 박살나죠 그때. 근데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정말 중요한 자산들이 다 헐값에 팔렸죠.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어디죠? 중국. 예. 그죠? 예. 중국이 어떻게 중국을 좀 흔들려고 미국이 계속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중국이 과거에 그 네 마리의 용 이벤트를 봤기 때문에 예. 그걸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아마 로드맵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근데 벅차요. 뭔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현상이었냐면 우리나라가 그때 우리나라로 계산해 보시죠. 예. 원화가 얼마까지 가시는지 기억나세요? 원달러가? 원달러가 그때 거의 2,000원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터졌을 때고. 예. 그 전에. 아, 그 전에? 위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 800달러였나 그때? 800 밑으로 내려갔고 720까지 갔었어요. 720까지. 그죠? 800도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예, 예. 그거를 확 해서 10% 더 땡겼잖아요. 엄청난 원화 강세였네요, 그때. 그죠? 그리고 그 옛날에, 예. 그럼 우리나라 터지기 전에 그 옛날에 어디를 공격했었죠? 일본은. 일본과 예. 독일. 예. 그죠? 예. 걔네들이 제조 강대국 막 하면서. 예, 예. 근데 그때 플라자 합의 예. 팔 비틀어서 확 절상시켰죠, 그렇죠. 먼저. 예. 그러니까 경쟁이 확 입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예. 아마 그런 현상이 먼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 절상이 확 일어나고 지금 여러 가지 요소들은 중국이 막 부양을 해야 되는 게 나오고 있고 예. 위안화가 절상이 돼야지 부양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펀디멘탈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부양이다라고 하면 예. 나중에 달러가 초강세로 가버리면 박살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왜? 예를 들어서 제가 총알을 10발 쏠 게 있는데 예. 별었다가 저쪽이 이제 거의 막 흥청망청 이렇게 딱 쏘았을 때 다 맞을 때까지 예. 기다리겠죠. 예. 왜냐하면 미국도 사실 체력이 굉장히 튼튼하긴 하지만 예.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좀 흔들렸단 말이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정부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죠? 지금 100% 수준에서 이제 앞으로 2021년, 2022년, 2023년 되면 120%뭐 더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펀드멘탈이 나빠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죠. 여기다 대놓고 금리를 팍 올리지는 않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안 나오죠, 지금은. 예. 맞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예. 이제 중국이 쟤네들 흥청망청 썼고 예. 엄청나게 많이 부양을 했고 예. 부채 비율은 왕창 올라갔고 우리나라처럼 4타이거, 4용처럼 네 국가처럼 그런 상황이다. 예. 그때 금리를 팍 올리기 시작하면 흔들려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현상이 먼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냐면 미 연준이 지금은 금리를 안 올려요. 한참 기다렸다가 예. 정부 부채 비율이 꼭지를 찍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 예. 이제 추세가 자체가 예. 반대로 가는 거다. 예. 이때는 금리를 올려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리겠죠. 빠른 속도로 올리죠. 그러면 예. 달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예. 절상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다른 국가들이 흔들리죠. 완전히 흔들리죠. 예. 근데 거기 그때 타이밍 때는 미국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정말 좋겠죠. 예. 미국 기업들의 펀드멘트 정말 좋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결국은 헐값에 나중에 자산들을 사올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시나리오를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중국은 그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있죠. 예. 그래서 열심히 막는 거고 예. 맞아요. 지금 거기에 어떤 패권 싸움에 축이 있다. 예. 근데 어쨌든 빨리 일어나던 천천히 일어나던 먼저 일어날 현상은 위안화와 달러의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모습. 예. 위안화가 더 절상이 될 모습. 예. 그게 먼저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을 대부분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중국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예. 물론 언젠가 중국이 왕창 깨질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거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예. 예. 그래서 위안화가 막 예를 들어서 지금 6.4인데 예. 6, 뭐 5.8 예.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만 해도 수익률이 10%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부양책들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 예.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을 사고 팔고 나올 수만 있다면 예. 가서 묻어두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좀 실패했던 게 뭐죠? 중국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설비 투자를 왕창 넣으니까 네. 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국 투자는 지금 뭐 후광통, 성광통 많아졌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북경 오픈한다 그러면서 예. 외국인도 투자 가능하게 만든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걸 활용하는 거죠. 아, 금융 투자? 네. 예. 그래서 들어갔다가 언제든지 팔고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국 투자 중에서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게 자유로운 쪽은 지금은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당국이 환율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안화 절상을 또 하게 되면 수출 기업들이 죽으니까 또 그렇게 급격하게 못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지금 정부의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중국을 공격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출이 꺾이고 있어요. 예. 예, 빠르게 꺾이고 있단 말이죠. 아. 그러면 그 기업들, 제조 기업들을 예. 서포트를 하려면 예. 내수 시장을 키워야 되겠죠. 예. 내수 시장을 계속 부스팅을 해야 됩니다. 내수 시장을 부스팅을 할 때 있어서 위안화 절상이 더 좋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허락을 할 거고요. 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예. 그 내수 시장을 키울 때 경쟁력 있는 쪽에 돈을 더 쏟아 부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전기차가 나오는 거고, 뭐 신재생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예.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래 보는 거죠. 당연히 그쪽에 돈을 많이 부으면 그쪽이 활성화될 거고, 예. 나중에 어떤 카드를 써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점점 수출에 대한 수지가 나빠지면 당연히 내수 시장을 키워야 되고, 내수 시장을 당연히 키워야 되면 당연히 환율은 절하되는 걸 할 그렇죠. 수가 없고, 그렇죠. 예. 절상 쪽으로 가게 될 거고, 물론 속도는 천천히 하겠지만, 예. 그리고 부양책을 키워야지만 그 기업들이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저는 제가 중국을 뭐 왕창 사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예. 그냥 지금 현재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면 10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예. 8, 9년 하셔야 되는 거고, 예.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아. 예. 근데 그 위기가 터질 때 딱 예. 1년 내지 2년만 빠져나와 있다가 다시 들어가면 되고. 아. 그게 훨씬 쉽죠. 예. 예. 솔직히 훨씬 더 쉽습니다. 예.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중에서 2년만 투자를 하셨다가 나머지 8년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 왔고, 예.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항상 예를 들어서 500, 1000, 500, 1000 왔다 갔다 하다가 예. 한 번에 치고 올라가죠. 툭 1000, 예. 그래서 2000, 예. 그죠? 그리고 또 2000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툭 3000, 예. 그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또 왔다 갔다 하다가 툭 4000 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긴 기간 동안에 예. 짧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으로 놓고 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국가는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계속 지금 밴드거든요. 근데 한 번씩 툭툭 올라가요. 언제냐? 2006년, 7년. 한번 그랬고. 예. 그죠? 2016년. 그때 500% 올랐죠. 예. 예. 그리고 나서 또 8년이 지나고 나서 예. 2014, 15. 그때 150%. 예. 그렇죠. 자, 그거 8년 플러스 하면 언제죠? 이제 왔네. 2022년. 예. 내년이죠. 예. 예. 그래서 그때 1, 2년. 저는 중국 시장이 처음에는 500% 올랐고, 예. 두 번째 사이클에는 150% 올랐고, 예. 그럼 이제 그거의 곡선으로 그리면 거의 한 3분의 1이거든요. 예. 150%의 3분의 1, 한 50%. 50%는 충분히 오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은 6% 오를 거고, 중국은 50% 오를 거니까, 예. 미국 다 팔고 중국 다 사세요. 이거 아닙니다. 아유, 많은 위험하죠. 분들이 자꾸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또 생각하시는데, 예. 저는 그렇게 극단적이지가 않아요. 예. 항상 시가총액으로서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하다. 예.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파이가. 그래서 미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의 몇 프로냐? 한 60% 이상. 60%. 예. 그 다음에 중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의 몇 프로냐? 10%도 좀 넘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럼 거기 대비해서 플러스 알파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비중을 예, 맞춰서. 비중. 그래서 예. 진짜 중국을 정말 많이 들고 가셔도 예. 20% 넘으시면 안 되죠. 그렇겠네요. 예. 20%만. 예. 예.
그것도 엄청난 오버웨이트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근데 그 엑스트라 20%가 수익률을 50%를 내주면 예. 어차피 다른 보다는 훨씬 아웃퍼폼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좀 참을 줄 알고 타이밍 잡고 예. 특히 중국과 한국 시장은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시장이 1,400 얼마부터 푹 100% 넘게 올랐잖아요. 예. 자, 이제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여기서는 이게 좀 쉬어야지. 다른 나라가 100%씩 올랐는데 우리는 더 많이 올랐어.